이제 인공지능이 곧 세상에 되게 가깝게 올 겁니다. 이제 구글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 때마다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좀 인공지능을 내가 조금 하루라도 빠르게 익혀왔을 때 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어떤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쉽게 알려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대 인간 이런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 보면 이제 놀랍긴 한데 인공지능이 되게 좀 멀리 있거나 좀 무섭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곧 세상에 되게 가깝게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 장사를 한다고 해보면 김밥에 햄이 들어가는데 한 2-3개월 동안 햄이 이렇게 쭉 나갔어요. 그럼 내일 햄이 몇 개 나갈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해볼 수 있는 거고, 외국에 있는 사례 중에는 오이 농장 사례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이 농장에서 8시간 동안 앉아서 땡볕에 이렇게 분류하시는 걸 보고 이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으로 쉽게 부모님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되게 가깝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냐면 제 이름 진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진호라고 지었는데 저는 여러 기업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실무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기업 현장에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H모 그룹, K모 그룹, L모 그룹 이런 곳들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다 보니까 진짜 일상에 있는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편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면은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말로만 쉽게 알 수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공감이 안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인공지능 하면 일단 복잡한 수학, 이제 컴돌이들이 할 수 있는 코딩을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아마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시대가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노코딩 AI라고 해서 코드 없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좀 막연하게 그냥 인공지능,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딱 두 가지 말해보면은 어떤 값을 예측하는 거나 어떤 값을 분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햄 다음 주에 몇 개 나갈까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값을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이가 이제 고품질 오이냐 안 좋은 오이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게 인공지능이 지금 잘하는 일들이거든요. 뭔가를 예측한다거나 뭔가를 분류하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좀 산업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뭔가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의 불량률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람이 이제 눈이 빠져라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고된 일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인공지능이 되게 잘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어려운 수학적인 지식 이나 통계적인 지식이나 알고리즘 관점에 어려운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냐, 일상생활에 뭔가 인공지능을 좀 적용하고 싶다, 그냥 내 일에 한번 인공지능을 써보고 싶다, 이런 어떤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뎁스 있게 그렇게 지식을 알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약간 좀 어렵게 말한 것 같은데 요지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조금만 알아도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아마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많이 봤었어요. 약간 사기꾼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을 왜 써야 되느냐, 왜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미국에 있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권위 있는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브루스킹스 연구소? 이제 그런 어떤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확보한 국가가 2100년까지 인공지능의 시장을 주도한다. 거의 70년을 주도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사실 무섭지 않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나오긴 했는데 약간 사기꾼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요,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고 인공지능을 이제 익힌 사람들, 국가들이 사실 그 후발주자들한테 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 번역기가 점유율이 90%예요.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5억 명이 쓰는데 그중에 90%를 구글 번역기만 쓰고 있어요. 그럼 이 구글 번역기는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점점 더 빠르게 똑똑해질 거고, 그럼 새로 이제 번역기를 만드는 업체가 사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구글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 때마다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인공지능을 내가 조금 하루라도 빠르게 익혀왔을 때 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어떤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그럼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건데, 인공지능이 뭘 잘한다, 이 잘하는 인공지능을 내가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제 본인의 일에, 나의 생활에 인공지능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은 당장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는 컨텐츠 다 인공지능 모델로 추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기사 보시면은 기사가 다 동일하게 보일 것 같지만 내가 어떤 기사를 주로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기사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뭔가를 내가 추천받고 있다, 나에게 맞게 뭔가 제공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 새삼스럽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큰 전자상거래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서 그 상거래의 어떤 매출의 35%가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되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와 있고요. 사실 사례는 너무 많아요. 뭐 지금 다 다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쉽게 좀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뭐 전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가트너라는 어떤 좀 저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IT 백그라운드에. 근데 이제 거기서 전 세계에서 모든 일들이 이제 100이라고 치면은 현재 데이터로 남는 게 3%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남는다는 것은 사진이 됐든 뭐 이렇게 영상이 됐든 뭐 문자가 됐든 뭔가 기록이 되고 남는 게 3%인데 그 중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 게 0.5%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모든 발생하는 일 중에서 1%도 안 되는 데이터로 지금 인공지능 사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1% 데이터가 1%가 아니라 만약에 50%가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일반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게 빠르게 도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상에 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올라올 컨텐츠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